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차 화재 사건에 대한 그런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차전지 기업들에게 이 악영향이 상당히 많이 끼쳐지고 있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 3년 전에도 전기차 화재 사건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보도되지 않은 그런 그 사건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 전기차 화재 사건이 속속들이 다 보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차전지 기업들의 방향,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금양이라는 기업이 앞으로 이 상황들을 어떻게 기회 삼아서 어떤 식으로 또 성장을 해 나갈지, 그거를 한번 또 분석을 해보고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또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저의 예측이니까 해당 부분 제가 설명할 때 예측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소중한 손길로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배터리가 타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모든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때문에 일어난다, 그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사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마치 지금 국내 전 세계 이차전지 이 제조 기업들이 폭탄을 제조하는 듯 그런 또 쓴소리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최근에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그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건, 중국산 배터리가 이제 탑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쓰면 안 된다, 중국산 배터리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배터리는 화재에 약하고 모든 배터리는 고온에 약하고 화재가 발생합니다. 고온의 그 발화 지점을 넘었을 때 화재 발생이 안 되는 배터리는 전 세계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보면 국내산 배터리에서도 많은 화재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커뮤니티에서도 제가 자료를 공개해드렸어요.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발생한 전기차 화재 139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된 건수는 조사 결과 75건, 절반 이상이죠. 이 중에 여러분들이 놀라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LG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43건이고 SK온 배터리가 22건, 이 두 국내 제조사가 이 화재 사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일본 파나소닉, 그 다음에 또 삼성 SDI 이 배터리로 인한 화재는 일본 파나소닉이 3건, 그 다음에 삼성 SDI는 2건이에요. 전 여기서 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금양의 이 인재들이 삼성 SDI 출신이 또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따가 또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고, 또 중국 업체 배터리 화재는 5건이었습니다. 5건. 이 통계는 국내산 배터리가 더 많이 사용되고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재 건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터리의 이 제조사랑 관계없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배터리 이 제조사 배터리는 화재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은 단지 국산, 중국산이 무조건 위험하다, 그게 아니라 제조사 문제로 치부할 수가 없고,
제가 수도 없이 지금 계속 영상에서 말씀을 해드린데 이 BMS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배터리와 융합돼서 안전하게 관리되느냐, 이게 여러분들 핵심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배터리 쪽에, 저는 배터리 전문가가 아닙니다. 배터리 쪽에 계신 이 전문가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보면은 한두 명의 전문가가 아니라 오히려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3원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보다 안전성이 더 높다는 점을 다 인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말씀 많이 드렸던 건데, 이게 이제 오늘 나온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네. 중 배터리가 K 배터리보다 위험할까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뭐 중국을 여러분들 찬양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배터리를 중국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보다 배터리 시스템 관리 이 BMS 노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내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은 화재 데이터 축적을 제대로 안 해 현황 파악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또 있는데, 이만큼 이 BMS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충격 충방전, 열 관리, 모든 것들을 포함한 배터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제어를 하고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물론 이번 인천 청라 사건도 이 스프링쿨러, 그리고 또 스프링쿨러가 이제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뭐 진짜 몇백 대 이상 이렇게 화재가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군다나 BMS 시스템이 잘 접목이 됐다면 또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배터리가 더 안전하다, 이렇게 그냥 단정 짓는 것보다 배터리와 BMS 간의 이 최적의 융합과 이거를 통해 이 안정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논점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볼 때 삼성 SDI는 이 납품처, 그 완성접차랑 뭔가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전문가랑 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또 분석한 그런 내용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이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오히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불필요한 공포를 조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산 배터리가 위험하다, 뭐 전기차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국내 전기차 산업, 국내 이차전지 산업에게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똑같은 배터리니까 뭐 중국산 배터리, 한국산 배터리 똑같겠지, 이거 사면 안 돼,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심지어 더 멀리 나가면 경제, 국제 무역의 이차전지 산업의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배터리 실명제를 도입을 해서 소비자들이 배터리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또 정부랑 이제 제조사가 협력을 해서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 어떻게 또 정책을 또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계속 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 문제는 단순히 배터리 제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 관리와 감독, 그리고 BMS, 완성차 업체와 그런 접목, 전체적인 시스템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지, 이 전기차 배터리에만 모든 책임을 공고하기는 사실상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차전지 주가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삼성 SDI 쪽에서는 배터리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적 접근을 지속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뭐 다른 대기업들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왔죠. 분명히 근데 차별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 요런 점들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유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셀 내부에 발생할 수 있는 이 단락거나 뭐 과열,
이런 뭐 오버레이팅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실제로 적용해 왔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기술적 우위가 삼성 SDI 이 배터리의 화재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데 기여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삼성 SDI는 배터리의 안정적인 성능을 위해서 재료 선택, 제조 공정에서 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또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접근들이 배터리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어떤 점유율,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확실히 높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서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기회 삼아서 금양에서도 좋은 그런 흐름을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들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셀 간의 이 열전이 뭐 방지하는 그런 설계 스페셜 설계가 뭐 있나 봐요. 삼성 SDI 쪽에. 그거랑 이제 배터리팩 내부의 열 관리 시스템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식, 플러스 시키는 그런 뭐 방식이 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이런 뭐 점유율이 있어서 화재 사건을 또 많이 줄였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삼성 SDI의 배터리도 화재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배터리만 문제가 아니라 제조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탑재되는 이 바디 전기차.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납품하는 이 훌륭한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은 오히려 앞으로 더 부각되고 이 경쟁력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보고 이제 납품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완성차 업체나 납품을 또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다양한 형태의 이 배터리 제품군을 삼성 SDI에서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금양에서도 삼성 SDI 출신을 대거 영입을 해서 이 4695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이제 이 배터리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부분 또 무전구체 관련해서 또 반기 보고서에 또 적시되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에 따라서 삼성 SDI가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점유율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 건수가 적게 집계되어 이런 부분들은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분명히 제조 공정이나 품질 관리나 테스트 절차, 완성 접차 테스트 절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 발생 가능성을 타 기업보다는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예전부터 22년, 23년 보면은 뭐 SK온이랑 거의 유사한 수준이죠.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현저히 낮지는 않습니다. 삼성 SDI도. 그래서 화재 건수 차이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에 기인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삼성 SDI의 이 낮은 화재 발생률은 금양에게도 상당히 큰 그 이점이 될 것이고 앞으로 금양이 배터리 설계 그리고 뭐 테스트 과정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 그리고 또 이제 BMS 시스템과의 이 최적화된 융합에 대한 그 노하우를 잘 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들이 이 앞으로 류광주 회장님께서 얘기를 했던 그 게임 체인저를 또 탄생을 시키고 화재 위험을 또 줄이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금양이 최근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건을 오히려 기회로 삼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죠. 류 회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배터리 업계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금양이 이걸 자사의 원통형 배터리의 안정성과 성능 우수성을 확인하고 부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또 내세웠습니다.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에 지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이 매우 크게 확산되고 있고 이거는 전기차 포비아로 까지 발전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금양 그동안 배터리 업계가 주행거리 향상에 중점을 두어 에너지 밀도 향상을 추구해왔던 기존의 연구개발 방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뭐 배터리 성능뿐만 아니라 안정성까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 금양이 배터리의 성능과 안정성에서 우월성을 그런 어떤 자랑하는 제품을 내세울 것이고, 이거를 위해서 배터리 성능 향상과 안전 기술을 전담하는 연구팀을 또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또 기술적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금양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어떤 핵심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주식 그 전무님께서도 이번 화재 사건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전반에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지만 금양 원통형 배터리의 안정성과 성능이 더욱 부각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금양의 배터리가 시장에서 신뢰받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자신했다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금양이 2차 전지 신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기장의 대규모 생산 공장을 완공을 하고 이제 내년부터 기다렸던 2170 및 469 원통 배터리 양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발전이에요. 다만 현재 2차전지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현재 2차전지 시장에 이미 진입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적자가 크고 있죠. 그리고 또 에코프로비엠, SK온 캐나다 양극재 공장 건설 중단 또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주주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금양에 투자를 하셔서 또 자산이 증대되신 분들도 있고, 금양에 투자를 하시고 마이너스 또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금양 관계자분들도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긴 호흡으로 보셔라. 지금 상황이 2차전지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양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 전기차 화재 사건에 따른 불안감 확산,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등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 전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이 시기에 신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양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금양이 잘 되면 우리 주주분들도 주주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다행인 점은 아직 2차전지 신사업의 초기 투자 단계에 있습니다. 금양이. 그리고 매출 발생이나 납품 수주 계약이 없는 상태가 오히려 다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현재 시장에서의 실적 압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커뮤니티에서 예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따라서 금양은 전기차 시장의 캐즘 시기를 잘 활용을 해서 기술적 준비는 물론이고 생산 능력을 탄탄히 다지겠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다시 성장세를 분명히 보일 겁니다.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주가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가에 지금 연연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딱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이 제품을 딱 내놓는다면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금양의 주가가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이건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저희가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커뮤니티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동영상 고정 댓글에 보시면 커뮤니티 입장 주소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간단한 인증 절차를 통해서 입장이 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정리 분석을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고, 커뮤니티 내에서는 조금 더 저희 이제 연구원분들과 함께 여러 부분,
여러 부분, 뭐 이슈, 그 다음에 해외 이 투자의 관점, 여러 가지 투자 산업의 그런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서 제공을 또 실시간으로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를 하지 않는 거랑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로 아마 도움이 되고 안 되고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전반적인 어떤 시장 불안과 신사업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좀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변동일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비전과 전략이 제대로 실행될 경우에는 주가 회복 그리고 이제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금양에 투자하신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차전지 신사업이 아직 초기 투자 단계에 있고 이차전지 그 다음에 전기차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셔라. 회사의 전략적인 이런 준비와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실행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하락은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현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방향성과 이 성장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를 하고 향후 시장 변화에 따른 그거에 대한 대응 능력을 좀 주시하면서 현실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향후 2000지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 잡겠다고 얘기를 한 만큼 투자 결정에 있어서 장기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시기를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삼성 SDI 이 출신들이 배터리 인재들이 우리 정수식 전무님 포함이죠. 대거 영입된 사실이 금양이 2000지 양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더욱더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SDI가 이 배터리 산업에 오랜 경험을 쌓아왔고 특히 안정성과 관련된 기술적 노하우가 풍부한 기업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금양으로 영입이 되었다는 것은 금양이 2000지 양산 과정에서 삼성 SDI가 축적한 기술적 강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삼성 SDI 출신 인재들은 배터리의 설계, 그 다음에 뭐 제조, 품질,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이런 통합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양에 합류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배터리 양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술적 자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특히 삼성 SDI의 배터리 화재 건수가 또 낮죠. 이런 점으로 볼 때 이 분들이 이제 금양에서도 배터리 안정성 어떤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금양의 배터리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큰 도움이 앞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품질 관리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 삼성 출신들의 이 금양 합류, 2000지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 확보하고 또 SM랩과 함께 성장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배터리를 양산하는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2000지 사업을 더욱더 탄탄한 기반 위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삼성 SDI 출신들이 도대체 왜 금양이라는 기업에 2000지 지금 매출도 없는 기업에도 왜 갔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대기업에서 일한 인재들이 스타트업이나 신사업을 이렇게 이제 추진하는 기업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경력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욕구가 크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주식 전무님과 이번에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고 삼성 SDI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더욱더 발휘하고 도전을 하는 거죠. 기업의 초기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탐색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 겁니다. 뭐 되도 않는 기업에 가갖고 돈만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금양은 뭐 안티들은 전통적인 안티들은 그냥 발포제 제조업체다. 발포제 제조업체가 무슨 2000지 그 원통형 배터리 테슬라에서도 개발하지 못한
국내 대기업 3사에서도 개발하지 못한 걸 어떻게 개발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통적인 발포제 업체로 잘 알려져 있지만 2차전지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성장 변화를 보면 주가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크게 한번 그 이력이 있죠. 예. 큰 그 주가를 한번 찍었던 달성했던 그런 또 부분이 있고, 큰 변화를 지금도 주도를 하고 있고 꽤 하고 있습니다. 금양이 2차전지 사업에서 상당한 투자를 또 하고 있고, 네, 모든 부분들을. 그 다음에 이 무전구체, 제가 이따가 이제 또 오늘 좀 길게 좀 말씀을 오랜만에 하니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기 보고서에 뭐 무전구체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이런 신기술 개발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자, 여기 보시면 삼성 SDI 출신 이항두 전기연구소장님, 그 다음에 정주식 제조혁신센터장님, 삼성 SDI 출신이죠. 그 다음에 김현석 전지생산기술팀장님, 삼성 SDI 출신입니다. LG화학 부장님 출신, 삼성 SDI 수석, 이렇게 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최근 3년간 연구 개발 비용이 막대하게 늘어난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조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0.8%, 10.2%까지. 자, 그리고 이건 SM내 반기 보고서 관련된 내용인데, 보시면 이제 신제품 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조재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무전구체 단결정 양극화 물질 개발, 저가격 이제 고안정성 양극화 물질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양극화 물질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원재료, 그다음에 이제 뭐 계속 납품처도 늘린다고 얘기를 또 했죠. 투자 자체가 상당히 크게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신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뛰고 있습니다. SM넷 금양 마찬가지로 지금 뭐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성장과 이러한 비전이 있는 기업들은 인재들에게는 당연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산업 자체가, 모든 사업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들. 네? 더 좋은, 더 나은 환경, 그리고 내가 펼쳐볼 수 있는, 그리고 내 능력이 되면 그 사람 능력치가 높은 만큼 그만큼 더 이제 해보고 싶은 게 더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해보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뭐 개인 사업도 진행을 했고 해외에서 투자를 진행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또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 새로운 시장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금양에 올 수가 있죠. 대기업, 특히 삼성 SDI 같은 이 거대 기업에서는, 그리고 또 조직 구조가 아시겠지만 약간 좀 경직되어 있거나 내부 규정이 매우 엄격한 경우가 또 많아요. 그렇죠? 반면에 금양과 같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은 내부 규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유연한 조직 구조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인재들에게 더 큰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부회장님께서도. 그래서 이거는 많은 인재들에게 또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실제로 지금 뭐 여러 스타트업이나 뭐 벤처나 또 여러 대학과도 협력을 통해서 2차전지 또 신규 고용 창출부터 시작해서 여러 인재들을 또 양성을 하기 위한 그런 또 어떤 활동을 또 금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핵심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런 그 정리된 자료들을 보면 뭐 파격적인 인센티브 조건이 또 추가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성과에 따른 보너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뭐 주식, 옵션,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직책에 대한 권한, 이러한 조건들이 이직을 결정하는데 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왜 왔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빌미로 이제 뭐 안 좋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금양으로의 이런 이직은, 인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금양의 비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기회와 혁신을 추구하려는 그런 어떤 모습이 통했기 때문에, 서로의 니즈가 맞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모든 신사업에는 초기 회의적인 시각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이러한 인재들이 금형에 합류했다는 것은 회사 자체가 단순한 발포제 제조업체에서 미래 성장 산업으로 도약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사실상 주가 하락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지금 금형이 잘못돼서 하락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금형이 잘못돼서, 기업이 잘못돼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기차 산업이 뭐 발 뻗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미국 대선에, 전기차 화재에,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제가 이 주말 동안 그 커뮤니티에 공유해드린 정보 기사들만 그 해도 전기차 화재,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도 10개가 넘어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마음 편히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조금 더 디테일한 뭐 정보와 소통을 원하시면 커뮤니티 시청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2차 전지와 이 전기차 관련, 뭐 배터리 관련, 그리고 금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 윤철중은요, 유튜브 방송에서 전달드리는 이 정보는 어디까지나 제가 직접 발로 뛰고 제가 직접 소통하고 제가 지원해서 카더라 하는 얘기는 1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제가 예측하는 부분들은 이러지도 않을까요? 저를 예측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 정확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함이지, 여러분들의 뭐 진짜 투자를 하시는데 더 혼란스럽게 하고 그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방송이 항상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는 단지 투자 결정을 서두르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투자에는 신중함이 필요하고요. 충분히 분석하고 고려한 후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의 정보, 여러분들의 관점, 또 다른 정보, 뭐 여러 가지 이제 더 깊이 있는 정보, 지속적인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맥상통하고 이제 접목이 되고 교집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진행을 하시는 거고, 더 지속적이고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시면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 계속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30분가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기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SM랩. 지금 딱 보면은 향후 성장성이 큰 사업에 일단 집중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2차전지에. 그래서 사업 성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보이고, 이러한 사업 진행 상황과 함께 시장의 변동성을 좀 주주분들께서 주의 깊게 살피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금 매출 현황을 보면 총 매출액이 금양이 2024년 상반기 총 매출액 761억이죠. 예. 총 매출액이 761억, 761억 3천만 원 정도. 전년도 상반기에 754억 정도 대비 이제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금양의 전반적인 매출이 소폭 증가했다는 것을 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뭐 알려주는 것이고, 주요 매출 품목을 보면은 400억이 넘어요. 이 발포제 무시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496억입니다, 여러분들. 전체 매출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발포제만. 근데 이게 앞으로 이 발포제 업을 금양이 uk가하지 않을 거거든요.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럼 발포제, 그리고 또 2차전지 해갖고 아마 엄청난 추후에는
이 금양에서 우리 이광용 부사장님, 그다음에 정수시 전무님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주의 가치를 잊지 않고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아셨잖아요. 예, 2차전지 매출이 없는 것을 아시고 투자를 진행을 한 것이고 또 심지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전년 동기 대비 이 매출액을 봤을 때는 약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요 매출 품목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매출 원가도 629억, 전년도 상반기에 이제 600억 정도 됐는데 그 608억 정도 됐습니다. 이것도 매출 원가 상승을 있었음을 볼 수가 있고, 매출 총 이익은 좀 떨어졌어요. 131억 정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가 상승에 따른 그 이익 감소를 반영했다고 이렇게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70 반기 누적 영업이익, 지금 영업이익 손실이 181억 원으로 적자가 확대됐죠. 전년도 상반기에 이제 대비 보면은 75억 적자폭이 크게 또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면 이거를 보신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업 비용 증가 관련이 있고, 그리고 신사업 부문에 투자가 많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매출액이 우리가 좀 원하는 그런 큰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신사업 부문에서 성장이 향후 매출 확대에 이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현재까지는 매출 발생이 흑자가 없거나 미미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금양의 주요 매출은 발포제, 이 사업에서, 기존 사업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2차전지 등의 이제 신사업은 아직 매출에 기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미래 성장성을 깊이 잘 살펴보시고 투자 결정을 신중하게, 새롭게 또 진입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신사업과 성과가 가시화될 시점에 따라서 매출과 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보면은 원재료, 뭐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발포제 용도 생산 매입액이 69억, 비율 100%, 구매처는 중국 현지 법인 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2차전지 사업 부분, 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2차전지 생산 45억 정도 SM랩에서 구매를 했죠. 예, SM랩에서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가 있어요. 예. 이게 SM랩 수주 상황이고, 보면 킬로그램당 여기 나오죠. 4,860원 2024년 반기에. 2023년에는 킬로그램당 8,180원, 2022년도에는 7,961원입니다. 예, 원재료 가격이 전기 대비 하락을 했죠. 이거는 금양이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을 주력으로 하면서 원재료의 전략적 구매를 통해서 원가 절감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양극재를 보면은 2,629만 원이네요. 메트릭톤 1메트릭톤당 1톤당, 예, 1톤당 그렇게 해갖고 2024년 반기에는 2,600. 그다음에 음극재 원재료 가격도 1,600 정도. 그러니까 2차전지 부문에서의 원재료 가격은 초기 단계이니까 향후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서 원가 구조가 또 어떻게 될지 영향을 또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사업 현황도 발포제 생산, 그 다음에 2170 생산, 469 R&D 센터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대량 생산 공장이죠. 부산 드림 팩토리 2024년 내에 완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남 김해시의 물류센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한번 저 화재 사건이 있었죠. 조심해야 돼요, 화재 사건 같은 거. 그리고 해외에도 이제 이렇게
또 있고 발포제 생산을 위한 해외 생산 판매 법인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제 또 보면은 발포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1일 6.4톤, 연간 777톤, 777톤. 그 다음에 이제 해외는 1일 109.0톤이에요. 그 다음에 연간 15,587톤 생산. 그 다음에 가동률을 보시면 국내가 일 16시간으로 이걸 계산을 해봤을 때, 환산을 해봤을 때 국내가 84.1%가 나오고 해외가 73.2%, 전체 가동률이 73.7%가 나오네요. 발포제 사업의 생산 능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해외 공장의 가동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시장 수요에 따른 생산량 조절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 드림팩토리 중요한 거죠. 2170 원통 배터리 여기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일일 생산 능력 2만 개예요. 2만 개면은 연간 가동일수 91, 182만 개 가동률 따져봤을 때 44.8%가 나옵니다. 연구개발을 병행하는 파일럿 라인 실제 가동률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예, 그거 인지하셔야 돼요.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말은 듣지 마십시오. 안티들. 그리고 이천지 사업의 파일럿 라인은 생산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을 겸하고 있어서 가동률이 낮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본격적인 양산 체제가 구축이 되면 가동률이 크게 상승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발포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 계속 꾸준할 것이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났고, 이거는 금양의 전략적 구매와 고부가치 제품 중심의 생산 덕분이다. 앞으로도 발포제 부문은 안정적인 수익원을 유지를 하겠죠.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이천지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2024년 중 이제 기장 공장이 완공이 되면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2025년이죠. 2005년부터 이제 양산 앞으로 이후에 대량 생산에 돌입할 것입니다. 초기 가동률은 낮을 수가 있으나 연구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완료가 되고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은 이거는 매출 발생은 여러분들 엄청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가동률과 매출이 같이 비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천지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금양의 이천지 사업이 향후에 중요한 대한민국의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됐으면 좋겠고 또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가 돼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발포제 사업의 안정성, 이천지 사업의 신규 모멘텀 성장 가능성 사업으로 바탕으로 해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이천지 부분에서 투자와 생산 능력이 가시화되고 확대화가 되면 금양의 매출 그 다음에 이익 구조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올 것입니다. 사실 어렵죠, 여러분들. 네,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양의 주가만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예, 진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기침 한번 나면, 미국 시장에서 기침 한번 나면 대한민국 시장은 진짜 지진이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회귀됩니다. 이 신사업을 펼치고 그 시기와 잘 맞물려서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은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기업이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다고? 주가가 이렇게까지? 그냥 그때 그 난리 칠 때 조금 더 저걸 할 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앞으로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무전구체까지 또 진행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 대표님한테도 연락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이 무전구체 같은 경우에도 대표님이 얘기하셨지만 단결정 양극발 물질, 이 차세대 2000지용 양극재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고, 이 일반적인 양극재에서는 전도성 물질이 입자 표면에 이제 도포되거나 내부 분포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무전구체 기술은 이러한 전도성 물질이 필요 없는 형태로 전도성 그 물질의 불필요함으로 인해서 제조 비용이 절감되고 환경 오염이 덜 되고 화학적으로도 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결정은 뭐 아시겠지만 배터리 수명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키죠. 다결정 구조에서 있는 충방전 그 과정에서 균열, 뭐 단락, 그리고 뭐 폭발 발생하기 쉬운데, 이 단결정 구조에서는 이런 균열 발생을 최소화해서 배터리 내구성을 높이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발화점도 더 높고, 정식 전문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 조재필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금양이 SM랩과 이창지 기술의 핵심인 양극발 물질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하이니켈계 단결정 그 양극발 물질의 개발로 금양과 함께 이천지 성능을 크게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또 무전구체 단결정 양극발 물질과 같은 차세대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면 이천지 효율성과 안정성을 더욱더 강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실현이 되면 금양의 경쟁력을 더 높일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되기를 바라고, 금양은 이천지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을 빠르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금양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장기적인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인 부분이고 기업의 문제가 있어서 결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주주분들께서 느끼는 불안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금양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제 이차전지 뭐 예전에 투자해서 다 정리하고 이차전지는 지금 금양에만 투자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금양의 미래를 좀 여러분들이 잘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뭐 전기차 캐즘에 뭐 이렇게다가 윤 대표님이 어떡합니까? 금양 이러다가 개발만 신나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주가는 회사의 실제 이 가치와는 좀 별개로 시장의 감정과 단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크게 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국내 시장이 더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주가 하락은 금양의 장기적인 기술 개발 방향이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다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모두 다 알고 있을까요? 금양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차전지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이러한 시점이 주주들에게는 장기적인 투자 기회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금양은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의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의 성과보다는 미래의 큰 성장을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주가가 어떻든 간에. 그래서 현재 연구 개발이 완료가 잘 되고 문제없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광산 매출도 곧 소식이 또 들려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용화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금양의 기술은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 불확실성, 불신들이 그동안 그 성장통으로 겪었던 것을 배로 해서 점프를 할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실적과 주가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금양에서도 주주분들 신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금양에서도 이런 그 신사업을 펼칠 수 있는 것이고, 또 연구 개발을 통해서 얻어진 성과가 실제로 이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거겠죠.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그 이차전지 기업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금형의 장기적인 비전을 믿고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신다면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래서 아무튼 불안감은 저도 있었습니다. 네, 저도 있었어요. 하지만 뭐 이제는 그러려야 합니다. 네, 금형은 결코 개발만 하다가 끝나는 회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 기술 개발이 향후의 회사의 가치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금형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믿고 현재 이 주가의 하락의 상황들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 분석해서 좋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소식들 직접 띄어서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릴게요. 참 투자할 곳이 참 많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금양의 정보는 지속적으로 또 드릴 것이고 커뮤니티에서는 또 이천지 말고 또 다른 우리 또 좋은 투자 산업 많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웃을 수 있도록 투자의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인데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가능컨대 윤철중 기술하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잭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